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뇌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뇌과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한 파괴자. 이게 육체적인 신체적인 피로는 우리가 증상이 확실합니다. 필요하죠. 진짜.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피로는 확실합니다. 다리가 뻐근하다든가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대책을 강구를 하죠. 그러나 이 뇌피로라는 것은 그렇게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뇌는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용한 파괴자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 아침 지하철에 여러분 그 출근길이 저 사람들이 뭘 해서 저렇게 피곤할까? 뭐 거의 반은 잠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참 지하철 모습은 보면 참 서글프기도 자, 그렇게 이제 아침 출근길이 저렇게 피곤해서야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생산적이고 정말 창의적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길에서 바쁘게 쫓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참 중심 인력입니다. 이분들이 참 그렇게 피곤해 가지고는 이 나라가 정말 괜찮겠느냐.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일 너무 많이 좀 하지 마라.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렇게 법으로 지금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필요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우리는 워낙 참 후발 국가였습니다. 정말 참 우리는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 초반에는요 아프리카 평균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세발 자전거도 옳게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60년 중반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는요 그 큰 참 메이시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뉴욕에 거기에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는 가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 이렇게까지 참 성장을 했다는 것은 이건 뭐 세계 경제학자들도 믿을 수가 없는 이건 하나의 기적이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말 우리가 이제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계 정상에 거의 시위권의 국가에 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남의 나라 원조를 받고 살던 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원조를 줄 수 있는 나라는 이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뇌피로는 내가 필요할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워낙 우리가 후발 국가니까 참 마음이 급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저 앞에 가는 저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뛰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빨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형 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서두르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죠. 제가 이 섬마을에는요, 이런 분들을 위한 휴식을 위해서 섬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섬마을에는 여러 참 직업을 갖고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는데, 보면은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이 중학교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정신과에서는 중2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가장 정서적으로 흔들릴 나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뭐 자살해버릴까, 가출해버릴까, 뭐 별 아주 못된 생각을 다 하곤 했던 기억이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이제 학부형들도 뭐 굉장히 난립니다.
학생 지도도 옳게 못해요. 뭐 잘못했다고는 뭐 당장 정말 난리가 맞고 또 뭐 학교 폭력 문제, 왕따 문제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보고서가 많아요. 무슨 보고서가 그렇게 많은지 그 선생님들은 뭐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시간보다도 보고서 만드는 시간이 더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요, 이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에도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우리 정신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독사입니다.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지금 실제로 이 1인 가구가요, 거의 600만을 상회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보통 걱정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국제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외국의 의존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내 문제도 문제지만 외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직접 우리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정말 무역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는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이제 해외 시장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문제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외국의 의존도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피해가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하나의 국제화 스트레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왼편의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요, 이 교감신경이 화가 난 사람입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저렇게 화가 났을 때, 활동을 할 때, 또 공격적일 때, 운동을 할 때, 그때 흥분되는 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내가 편안하게 쉴 때, 휴식할 때, 잠을 잘 때, 그때 오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곧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오래되면은 뇌피로가 올 것은 뭐 당연하죠. 이렇게 뇌피로에 우리는 굉장히 그 취약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만성병, 소위 말하는 난치병의 원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암, 뭐 치매,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이 교감신경의 흥분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이것을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대체 못한 후유증이 바로 그런 만성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마 보리밭 매는 풍경을 요즘 참 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가 그리웠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정말 이 보리밭 매는 풍경을 보면은, 자, 저 양반들이 일을 하는 건지, 무슨 노닥거리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지, 주르륵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 보리밭을 메고 있는데, 젖도 먹여야 되죠. 때로는 애 안고 오면은 젖도 먹여야 되죠. 간식도 먹어야 되죠. 또, 좀 수다도 좀 떨어야 되죠. 대체로 이제 보리밭 메는 식구들은 이게 이제 좀 가벼운 정도니까 부인네들이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이게 부인네들이 모이면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을 하는지 뭐 정말 휴식을 하는지 모를 정도, 이걸 흔히 보리밭 매는 풍경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 매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거 할까 말까 망설인다든가 우물쭈물 한다든가, 이 상태를 내가 제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참 열심히 하지만 일의 효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이 노동 생산성에서 발표한다면은 OECD 평균이요, 시간당 46달러라고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3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28위입니다.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생산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공장이라도 한국 공장과 가령 미국에 있는 공장과는 생산성에서 거의 한 2배가 차이가 난다. 이런 보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씁쓸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다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우리 문제가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는 정말 이도 저도 아니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푹 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 정말 왼종일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정말 딱딱 끊어서 일을 하는 사람의 생산성에 따라가지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뇌피로의 원인을 뭐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몇 가지 원인들이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 뇌피로가 쌓인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시면서 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